주식 관련 영상 10편 보는 것보다 이 영상 한 편 보는 것이 100배는 더 유익하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괜히 허세 부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 안 되셨다면 고소하세요. 제가 친한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당시에 테마주에 전재산 4천만 원을 넣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4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데 사람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주식은 한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리는구나. 근데 그게 남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코로나가 터질 때쯤이었습니다. 저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던 한 푼 두 푼 모았던 코 묻은 돈 1,000만 원 손실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우습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땐 그게 저에게 전부였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증권사 어플을 지웠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며 떠들 때도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형이나 저나 정말 아무 원칙도 없었습니다. 대형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근거 없는 믿음으로 물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비용은 다 날리고 손실만 커졌습니다. 그 형 계좌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잃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고 제 계좌를 보면서 나도 똑같다. 원칙 없이 하면 똑같이 박살 나겠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미친듯이 공부했고 책부터 신문까지 퇴근하면 매일 찾아보았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수익도 내고 재밌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실전 투자 원칙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집기 이론이 아니라 저도 잃고 그 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공부하고 체화하여 얻은 진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식을 고를 때 저는 무조건 이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바로 매출, 이익, 배당, 부채입니다. 저는 이걸 기업 체력 체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체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지만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웬만한 충격에도 잘 버티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봤을 때 기초 체력이 약하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첫 번째, 매출 증가입니다. 기업이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결국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느냐입니다. 매출은 기업의 심장박동과도 같아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기업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최근 3년 이상 매출 추이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은 성장의 기반이 튼튼하지만 매출이 줄어드는데 주가만 오르는 기업은 대부분 테마나 기대감 혹은 거품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은 실적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인데요.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100만원에 사서 90만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이때 매출은 90만원이 찍히지만 실제로는 10만원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 숫자를 키울 수는 있어도 이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함께 개선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영업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순이익은 모든 비용, 세금을 제하고도 결국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발성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은 배제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수적으로 3년 이상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는 회사만이 경기 침체 같은 위기에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의 연속성입니다. 배당은 투자자에게 있어 튼튼한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주면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을 받으면 최소한의 보상이 되고 배당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당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히 지급하는가입니다. 어떤 회사는 한 해에 크게 배당을 하고 다음에는 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걸 배당 컷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키웁니다. 반대로 매년 꾸준히 유지하거나 조금씩이라도 증액하는 회사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저는 특히 이러한 연속성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부채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매출과 이익, 배당이 좋아도 빚이 과하면 기업은 위험합니다. 부채는 기업의 짐과 같아서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한번 흔들릴 때 크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금리 급등이나 경기 변동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업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부채 비율을 확인하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물론
사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보험 쪽이 대표적인 예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전 무조건 거릅니다. 결국 저는 테마주나 단기 운에 기대하는 종목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만 고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짜릿한 맛이 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업들만 모아두었을 때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무엇보다 배당이라는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밌는 주식 있잖아요. 그때는 재밌을 수 있는데 그러다 인생이 재미없어질 수 있습니다. 꼭 체력 좋은 기업 위주로 꾸리세요. 저는 이 4가지 원칙 덕분에 과거처럼 계좌가 박살나는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운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을 골랐다고 해도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을 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매매 전략이 없으면 좋은 기업조차 계좌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쁜 운용법을 쓰면 좋은 기업을 갖고도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선정에서 끝내지 않고 그 종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철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세븐 스플릿 전략입니다. 이름 그대로 계좌를 최소 7개 이상으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가가 5% 떨어지면 다음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반대로 3%가 오르면 가장 최근 매수한 계좌에서 매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작은 파동 속에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그 순간순간을 활용해서 계좌에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절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 안 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만 사기 때문에 손절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절을 제때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머리로는 손절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막상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략에서 손절이라는 개념 자체를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기초 체력이 강한 기업이라면 굳이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절은요, 솔직히 고수의 영역입니다. 저 같은 초보는 손절 없이 하는 게 더 마음 편해요. 게다가 제가 고른 종목들은 배당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은 마치 패자부활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당장은 내 주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당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 투자자의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븐 스플릿,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주가의 파동 속에서 이익을 자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계좌는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매일 매달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큰 수익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에서 한 방을 노리다 보면 대부분 크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한 방 노리다 크게 한 방 먹는 겁니다. 반면에 작은 수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쌓아가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무엇보다 꾸준히 이익을 확인하면서 멘탈이 안정됩니다. 멘탈이 안정돼야 투자도 즐겁게 이어갈 수 있고 즐거워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븐 스플릿 전략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몸소 느낀 끝에 체화해낸 전략이고 실제로 저에게 딱 맞았을 뿐만 아니라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 하나만 지켜도 계좌가 박살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꾸준히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세븐 스플릿 전략이야말로 그 길을 열어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매매 운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보세요.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용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골라도 잘못된 태도와 매매 습관을 가지면 계좌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2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 종목에 절대 몰빵하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 이 2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도 합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차트나
기술적 분석 따위로는 막을 수 없는 돌발 변수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갖고 있다 해도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한순간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갭 하락이라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악재가 터져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계좌가 반토막 난 것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멘탈은 산산조각 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업 자체의 문제입니다. 회계 부정,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같은 리스크는 내가 아무리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라고 믿었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 자체도 투자 계획의 일부로 넣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내 자산의 절반을 몰빵한다면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도박입니다. 또한 계좌 전체 기준으로 최소 4차에서 7차, 넘버 4에서 넘버 7 하락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둡니다. 그래야 위기가 와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반등이 올 때 내 계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금을 항상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위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경만 하다가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나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멘탈 관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자는 손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손절이 맞다는 걸 알아도 막상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실패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을 짜놓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븐 스플릿 전략도 그 연장선입니다. 자동적으로 매매가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제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이 계좌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밍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계좌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원칙과 멘탈 이 두 가지로 버텨야 합니다. 리딩방, 종목 추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따라가면 오히려 멘탈만 더 흔들립니다. 결국 내 계좌는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 원칙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절대 몰빵은 금지고 그에 따른 현금 확보,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만 지켜도 계좌가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멘탈과 시스템이 더해지면 우리는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나 차트 보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멘탈 관리, 그리고 생활 속 습관까지 모두 녹아있는 게 주식이에요. 저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방법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오래 이어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투자가 재밌으려면 매일 혹은 매달 꾸준히 성과가 눈에 보이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동산 월세가 매달 들어오듯이 투자에서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와야 긴 호흡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해야 성과가 따라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고민했던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말이에요. 성과가 쌓이면 멘탈이 버티고 멘탈이 버티면 또다시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를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과 함께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될 만한 글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꼭 기억하시고 실행까지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번 생각하고도 결국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행을 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쌓이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로 이끌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달려가는 동료로서,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의 길 위에서 같이 웃을 수 있기를 같이 바랍니다. 항상 인생 파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